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총각 칠봉이는 세상 신기한 병에 걸렸다. 도끼질을 하다 번쩍 든 한쪽 팔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었다. 별의별 걸 다 해봐도 팔이 안 내려와 슬픔에 빠진 칠봉이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이러다 장가도 못 가고 몽달 귀신이 되어 구천을 떠돌겠어요. 어쩌다 그리 됐을꼬. 도끼질을 하다 갑자기 일이 됐습니다. 팔도 저리고 너무 아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 한번 살펴보겠네. 의원은 칠봉이의 맥을 짚고 살펴보는데, 안 돼. 도저히 연유를 알 수가 없어. 이건 허준 할애비가 와도 못 고쳐.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팔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런 돌팔이 같은, 용하다고 멀리서 찾아왔는데 뭐 이런 개벽다구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렇게 칠봉이는 집으로 향하고, 며칠 후 칠봉의 어미덕자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용한 무당을 찾게 되는데, 무당님이 그 어떤 병도 다 고친다는 분이십니까?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한쪽 팔이 올라가 내려오질 않는답니다. 얼굴도 멀쩡하고 일도 잘하는데 장가도 못 가게 생겼습니다. 허허, 그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소. 내 방으로 같이 들어가서 고쳐주겠소. 칠봉이는 무당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래,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럼요. 고쳐만 주신다면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내가 바로 고쳐줄 테니.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지요? 그렇고 말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무당님. 고추야 뭐하니? 나랑 놀자. 방울아 뭐하니? 나랑 놀자. 오이야 뭐하니? 나랑 놀자. 고구마야 뭐하니? 나랑 놀자. 그렇게 의식이 끝난 후 아니 무당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두 팔이 다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허허, 이런.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이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 한 팔이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때 무당의 스승이 나오는데, 이런 어리석은 것, 넌 아직도 수련이 부족하구나. 내가 할 테니 잘 보고 배우도록 하여라. 이복의 청년,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오너라.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칠봉이의 팔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역시 스승님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고치시다니. 그 후 칠봉이의 팔은 두 번 다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사나운 마누라를 몹시 두려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마누라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마누라가 두 눈만 부릅떠도 부들부들 떨었다. 여보, 내가 아까 말한 장작은 다 패였어? 아니, 너무 많아서 아직 다 못했소. 아니, 그게 얼마나 된다고 아직도 못했다는 거요?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도대체 뭐요? 부인은 매번 아주 작은 일에도 남편의 콧등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며 마구 욕을 퍼부어 대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일을 하던 남편이 제대로 하지 못하자 아내가 또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인간아, 당신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뭐요? 필요도 없는 것이기 달고 다니지 말고 그만 떼버리시오.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하늘 같은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야? 하고는 밖으로 나가 본때를 보일 생각으로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나쁜 여편네야. 그러자 마누라가 즐겁을 하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뒤쫓아가면서 소리를 마구 질러댔다. 이놈의 여편네야, 어디 한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그냥. 이때 느닷없이 도망가던 마누라가 획 돌아서더니 옆구리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그래, 당신은 어쩔 셈이야? 설마 그 몽둥이로 나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하며 분노가 절정에 다다른 아내가 무섭게 남편을 노려보았다. 이에 정신이 돌아온 남편은
즐겁한 나머지 꿇어앉아 몽둥이를 잭강 마누라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내가 정신이 약간 나간 것 같소. 그러니 그 몽둥이로 날 때려주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머슴 사는 덕세가 정력이 강해 많은 여인네들을 유혹해 정을 통하곤 했다. 그런데 이웃 동네에 사는 옹심이 역시 욕정이 넘쳐 정력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하루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덕세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교섭해 어느 날 산속 계곡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반갑소. 내가 바로 덕세요. 옹심이라 하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으슥한 골짜기로 돌아 들어가니 널따란 바위가 있어서 두 사람이 충분히 누울 만큼 넓었다. 게다가 봄철의 따뜻한 햇볕 또한 잘 비치니 애정놀이 하기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이었다. 이 좋은 바위를 만난 건 우리 두 사람에게 정말 행운이요. 이렇게 좋은 장소를 얻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럼요. 이렇게 놀기 좋은 곳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곧 두 사람은 바위 위로 올라가 준비해온 술을 한 잔씩 나누어 마신 다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봅시다. 덕세는 즉시 옹심이를 끌어당겨 몸 위로 올라가 한바탕 일을 벌였다. 잠시 후 욕정에 가시지 않은 두 사람은 또 한 번 거사를 치렀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참 만에 그 일을 끝내게 되었다. 그런데 두 번의 작업이 끝나니 두 사람 모두 사타구니 사이가 질펀하여 마치 흙탕물을 가져다 부어놓은 것 같았다. 덕세가 여인의 옆에 누워 말했다. 우리들의 그곳이 질펀하여 다 마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구려. 그러니 이대로 반드시 누워 다리를 벌리고 젖은 부분을 햇볕에 말리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미있는 결합을 한 후에 집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소? 예, 저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하여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두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젖은 사타구니 사이를 햇볕에 내놓고 말렸다. 그런데 여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 아래가 촉촉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몸을 맞대고 싶었다. 이보시오. 내 것은 벌써 다 마른 것 같은데 어서 한 번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러나 덕세는 너무 힘을 쏟았기에 좀 더 푹 쉬고 싶었다. 기다리시오. 내 것은 아직 좀 더 말려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여인은 슬그머니 화가 나서 물었다. 아니, 내 것은 깊숙한데도 다 말랐는데 당신 것은 툭 튀어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덜 말랐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이에 덕세가 말했다. 아, 그것은 다 이유가 있소이다. 당신 것은 쪼개져 있어 빨리 마르지만 내 것은 통째로 말리니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오. 옛날 어떤 부잣집의 어린 과부가 아이도 없이 유모와 같이 살면서 언제나 유모와 함께 밤을 지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모가 병고로 인하여 급히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다. 아씨, 하루 이틀 안에 돌아올 터이니 이웃집 여인에게 집 지킬 사람을 부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과부가 이웃집 여인에게 유모가 출타하여 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우니 아주머니 댁에 머슴 돌쇠를 보내주시면 저녁을 잘 대접하겠으니 집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에 이웃집 여인은 그것을 허락하여 곧 돌쇠를 보내었다. 돌쇠는 그때 나이가 18이었으나 우둔하고 지각이 없었다. 이런 진수성찬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씨. 과부에게 저녁 대접을 잘 받은 돌쇠는 윗방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잤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자를 모르는 그의 순수한 물건이 빳빳이 일어나 바지가랑이를 쳐들고 있었다. 돌쇠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던 과부가 그것을 엿보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음심이 발동하게 되어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내리고 자기의 몸으로 그것을 덮어 씌워 꽂아 넣고는 진퇴를 계속하여 그 흥이 극도에 달하자 음수를 흠뻑 배설하고는 조용히 돌쇠의 바지를 도로 올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였다.
이튿날 저녁 과부가 다시 돌쇠를 보내주기를 청하자 이웃집 여인은 머슴 돌쇠를 불러서 뒷집 아씨댁에는 음식도 많고 그릇도 많고 옷도 많으니 내가 오늘 밤 또 그 집에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자 돌쇠가 마님, 싫습니다요. 그 집엔 그릇은 많이 있지만 요강이 없었습니다요. 아니 그 부잣집에 요강이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책망하자 돌쇠가 다시 말하길 요강이 없기 때문에 어제 밤에 아씨가 저의 바지를 내리고 제 물건에다 대고 오줌을 싸버려 다 젖었습니다요. 오늘 밤도 내 배 위에다 오줌을 누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대답하니 그 말에 괘씸한 마음이 든 이웃집 여인은 돌쇠 대신 늙은 행랑아범을 보내었다. 이에 과부가 행랑아범에게 아니, 늙은 행랑아범이 절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다시 가서 돌쇠를 데려와 주세요. 라고 하니 행랑아범이 웃으며 말하길 아씨, 내 요강은 젖어도 상관없으니 마음껏 누셔도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30살이 넘도록 여자를 만나보지 못한 한 사내가 어느 의원을 찾아왔다. 어서 오시오. 어떻게 오셨어? 안녕하시오. 내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는데 의원님 안 계시오? 조금 전에 왕진 갔는데 무슨 일로 그러시오? 나한테 말해보시구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내 나이 30이 넘도록 여인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 듣기로는 여기 의원에 그 피우기만 하면 향기로 여인을 바로 꼬실 수가 있다는 그 신비한 향초가 여기에 판다는 게 맞소? 맞소. 잘 찾아오셨소이다. 그렇지 않아도 마침 딱 한 개 남았다오. 정말 다행이구려. 한 개에 얼마나 하오? 30냥이요. 아니 무슨 향초 하나가 그리 비싸단 말이오? 이건 중국 왕족들이나 쓰는 귀한 향초란 말이요. 내 멀리서 왔는데 좀 깎아주시오. 좋소. 20냥에 드리리다. 정말 고맙구려. 그렇게 사내는 값을 지불하고 나가려다 머리가 번뜩하는데 요즘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 한번 시험해봐야겠소. 사내는 그 자리에서 향초를 피우는데 방 안에 향내가 가득해지자 여인이 말하길 어머머, 자기 너무 멋있어. 나랑 지금 한번 하는 게 어떻소? 어라,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 사기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괜찮겠소? 뭐 어떻소? 빨리 나 후끈후끈 도저히 못 참겠어. 그렇게 거기서 바로 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말 고맙소이다. 복 받을 것이오. 감사하오. 그때 여인의 서방인 의원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뭐요? 당신은 왜 벗고 있고 저 도망가는 사내는 뭐야? 둘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오? 이에 여인은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여편네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뭘 잘했다고 말대꾸야? 아니, 생각해 보시오. 그놈이 여기서 향초를 피울지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내가 넘어간 척 안 하면 당신이 사기꾼인 거 다 들통나는데 그러다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면 어떡하오? 이에 할 말이 없어진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 다시 화를 내는데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당신은 왜 맘대로 열량이나 깎아주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 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기리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 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 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 선비 만식이는 오랜 친구 복태를 만나러 그의 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둘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고 복태가 장가를 들어 다른 마을로 떠나게 되어 못 보고 산 지 오래되었는데 복태 이 친구 못 본 지가 10년이 다 되었구나. 잘 살고 있으려나. 정말 보고 싶구만.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의 친구 복태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아니, 자네 복태 아닌가? 어라 만식이 이게 얼마만인가? 반갑네. 반가워 이 친구야. 그런데 어디를 그리 가고 있는가? 나 말인가? 오랜만에 자네를 만나러 가고 있었지. 아니 나를 갑자기? 내 며칠 전부터 자네가 꿈에 계속 나와서 자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자네 집에 가고 있었는데 자네는 어딜 그렇게 바삐 가는가? 아이고 일을 어쩌지. 나는 일이 생겨서 부모님 모신 선산에 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지. 마침 그 마을에 내 먼 친척이 살고 있으니 거기서 며칠 머물다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허 이 친구야 어찌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러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며칠 머무시게. 자네 내 마누라도 잘 알지 않는가? 우리 어려서부터 다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가? 그래. 자네가 옥순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나? 아무튼 자네가 왔다고 하면 아마 무척 반가워할 걸세. 자네도 없는 집에 내 뭐하러? 아니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사양 말게. 그리고 내 어려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가? 그게 말이야 내 마누라하고도 하룻밤 행사를 치러주시게.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하루 이틀 옆에서 좀 다독여 주시게. 아니 뭐라고?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무슨 말인가? 장난심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가보면 다 알게 될 걸세. 미안하고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만나세. 그렇게 복태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저 친구가 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정신이 돌아버렸나? 만식이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하는 수 없이 복태네 집으로 향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안녕하시오. 복태의 오랜 벗 만식이요. 아니, 만식 오라버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네, 며칠 전부터 꿈에 복태가 나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오다가 복태와 마주쳤는데 글쎄 집에서 하루 머물다 가라고 해서 사양 못하고 이렇게 왔소.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우리 서방님을요? 아니, 왜 그리 놀라는 것이오? 우리 서방님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방님을 보셨다니. 무엇이라? 복태가 죽었다고? 그럼 어제 내가 만난 복태는 누구란 말이오? 그렇게 노총각 만식이는 며칠 머무르다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복태의 처 옥순이랑 정이 들었고 복태의 부탁대로 그녀를 돌보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한편 다른 마을 어느 한 기생집에서는 자기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깔끔하게 다 정리했다니까. 잘했어 자기야. 선산 땅문서는 잘 챙겨왔지? 그렇게 두 친구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두 남녀가 여행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나 함께 길동무가 되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어느 시골 주막에서 함께 묵게 되었다. 그런데 한 방에 두 남녀가 같이 있다 보니 몸이 달아올라 어쩔 수 없이 밤의 일을 치르고야 말았다. 해가 뜨고 다음 날이 되니 두 사람 다 후회하는 마음이 커졌다. 남자가 먼저 미안한 듯 말했다. 부인 미안하오. 내 부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절에 간 남자가 스님에게 물었다. 저기 스님, 제가 어젯밤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밤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면 될 것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죄를 용서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절에 가서 용서를 빌고 온 남자가 돌아오자 여자가 물었다. 그래, 부처님께 용서를 받았나요? 부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어떻게요? 스님께서 속죄하는 뜻으로 양초 10개를 법당에 기부하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양초 50개를 기부하고 왔소. 아니, 왜 양초를 50개씩이나 기부하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어차피 여행이 끝마치려면 며칠 밤을 더 묵어야 할 것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처녀 말자가 내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바로 같은 대감댁종으로 살고 있는 떡새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이었다. 말자는 행복했지만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봐서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자매처럼 지냈던 춘자에게 이런저런 조언들을 듣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남자는 말이지 자고로 그게 없으면 남자가 아닌 것이야.
바로 양다리 사이에 솔방울이 2개 있어야 해. 딸랑딸랑 솔방울 말이야. 그리고 중간에 튼튼한 가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게 시들시들하면 영 남자고시를 못한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야. 솔방울 2개의 가지 하나. 춘자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들은 말자는 드디어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춘자를 찾아가는데 성님, 큰일 났어라. 큰일. 아니 글쎄, 우리 서방님이 남자가 아닌가 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건장하고 힘 좋은 사내잖아. 성님이 기억하라고 말한 거 있잖소. 솔방울 2개, 가지 하나. 그래, 그랬었지. 어제 첫날 밤을 치렀는데 부끄러워 눈을 감으려고 하다가 성님 말이 생각나. 일이 끝날 때까지 2눈 번쩍 뜨고 지켜봤어라. 아, 근데 우리 서방님 다리 사이에 솔방울 2개랑 대추 1개가 있지 뭐시오. 그러더니 좀 있다가 솔방울 2개에 무한개가 되더니 또 좀 있다가 다시 솔방울 2개에 대추 1개가 돼버렸소. 성님, 우리 서방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하면 좋겠소. 이에 춘자가 웃으며 걱정 붙들어매.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나저나 가지가 아니라 무우라니 부럽다 부러워 동생. 이에 말자가 걱정스런 얼굴로 다시 말하는데 성님, 그게 다가 아니어라. 아, 글씨 나한테다 오줌까지 싸버렸소.